성난 주민들의 외침.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 지역주택조합. 누군가는 전 재산을 걸었다. 억울한 조합을 주고 밝혀내라!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꿈이 멀어질 때 삶의 의지마저 꺾이기도 한다. 얘가 25살부터 해가지고 60세까지 철근 일 했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한국역에 이러니까 이게 희망이 이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고 완전히 이 분양가가 지켜지는 거 제가 변호사 지금 25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조합의 많은 일들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 투자자라고 얼마 뭔지 본 적은 없어요. 당일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사라. 그럼 나중에 조합에 주라. 처음에 100% 보장을 했어요. 조합원은 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늘 싸워야 했다. 조합원은 참여할 수 있는 게 1도 0.1도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서버리면 사업방해가 취급을 당해버립니다. 지네들이 제명시켰지. 돈도 안 주면서. 돈 이런 것도 억울한데 내가 내 돈 주고 왜 지네들한테 그런 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조합원을 속이고 이용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검은 그림자들. 서민들의 꿈의 대가는 혹독하기만 하다. 원본을 갖다가 오픈하신 다음에 내가 필요해서 가져가면 원본 대조피를 갖다가 도장 딱 찍고 원천이 웬 말이야? 원천이 웬 말이야? 우리는 돌려라! 저희는 그날 이후 지역주택조합 총회가 열리는 날 조합원들은 밖에 모여야 했다.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공개가 되어지고 알아지게 된다면 총회가 진행되어도 됩니다. 저희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돈이 또 얼마나 더 필요한지 조합원들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총회는 조합원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이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 변경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총회에 조합원의 참석을 막고 있다. 조합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하는 총회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치 30분. 어렵사리 안으로 들어간 조합원들은 총회 무효를 요구했다. 이 총회는 무효가 돼야 됩니다. 집행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총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총회는 무산됐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조합원들은 왜 화가 난 걸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 내리시라는 게 아니라 이 주택조합은 해수욕장을 낀 바다를 조망하는 아파트로 계획됐다. 모집된 조합원은 360여 명.
180억 원이 거쳤다. 사업 초기 성공을 의심하는 조합원은 없었다. 조합의 행정사무를 대신하는 업무대행사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을 주력으로 하는 일군 건설업체 임원 출신이었다. 사무실도 같은 건물에 있었다. 대행사라든가 시공사가 같은 시구니까 더 잘 지을 것이라 중심가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때 그때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델이죠. 그 분이 오셔서 그 커팅식도 같이 하셨고요. 그게 지역 신문 쪽에는 다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실렸습니다. 땅을 100% 확보하고 사업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착공 전 사업은 멈췄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오겠다던 시공사는 분양시장 침체로 중도금 대출이 여의치 않자 착공을 미루다 지난 5월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 조합이 부담하는 금융이자는 한 달에 7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갖게 될 거라는 희망은 사라졌다. 예전에 좀 이제 염려는 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좀 약간 이 정도로 힘들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마음고생 생각을 하면 지금 뭐 6천씩 뭐 가구마다 이렇게 그것보다는 마음고생이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 중에는 물리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라든가 이제 심리적으로 엄청난 그 고통이 있었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민이 조합을 구성해 돈을 모으고 이 돈으로 땅을 사고 시공사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이 직접 시행사가 되는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을 대신해 업무대행사가 행정 사무를 맡고 신탁사는 조합의 돈을 관리한다. 일반 분양과 비교해 시행사의 이윤이 없고 토지 금융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실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정말 사인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시달리고 돌아다니고 법령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된다고만 하니까 답답하니까. 불이 조금 세네. 기름을 조금 넣었는데도 세다. 이거는 얼마세요? 그거 5개 4,000원입니다. 800원씩. 예. 3개. 한 개 800원씩. 3개. 4개 뭐. 4개 해가 3,000원만 주세요. 60살 양경모 씨는 30년 넘게 경남 창원에서 도넛을 팔고 있다. 요즘은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6만 원, 5만 원, 뭐 조금 많이 팔면 8, 9만 원씩. 짬이 없어요. 그날따라 또 겨울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장사가 안 되고요. 하지만 양씨를 힘들게 하는 건 이보다 6년 전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다. 가입할 때 3.3제곱미터에 590만 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지금은 얼마가 될지 불안감이 더 크다. 한 3년 되면 공사가 착공돼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2013년 11월이네요. 6년, 예, 딱 6년 됐지요. 이렇게 좀 길어질 줄을 아셨어요? 몰랐지요. 전혀 예상을 못했지요.
양 씨가 조합에 낸 돈은 지금까지 9천여만 원.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조합을 통한 개인 대출이다. 조합 자금이 바닥나면서 이자도 직접 내고 있다. 오늘 또 지금 15만 2천 돈이 오늘 나쁜 날이지. 2, 3일치 벌이다. 지역주택조합에 쏟은 돈은 양 씨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뒤늦게 시작한 일반 아파트들은 입주를 했는데 양 씨의 주택조합은 멈춰 있다. 조합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저거는 다 완공됐다 아닙니까? 많이 허탈하지. 지금 없는 사람들 조금씩 모아가 집 사겠다 하는 게 얼마나 애같하겠습니까? 딸과 함께 20년 가까이 한 집에 새들어 사는 양 씨. 양 씨는 딸에게만큼은 번듯한 집 한 채를 해주고 싶었다. 딸에게 남겨줄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6년 사이 딸은 대학을 졸업해 이미 직장인이 됐지만 아파트는 지지부진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전부 끌어가지고 지금 원룸이 투림지 있으면서 집이 좁아가지고 있으면서도 겨우 이제 하나 하려고 한 건데 돈 투자로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황당하죠. 조합이 삐걱거리는 게 알려진 건 지난해부터라고 한다. 조합 돈 800억 원으로 땅 매입도 다 못했는데 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저도 지금 경찰서고 법원이고 검찰 다니고 있잖아요. 뜬금없이 와가지고 10분 만에 뭐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는 거. 조합이 토지 매입 용역사에 준 수수료만 51억 5천만 원. 대개 땅값의 3% 정도 책정되는데 10% 가까이 수수료가 지급됐다. 조합원 모집대 행사를 바꿔가며 지급된 수수료는 69억 3천만 원. 여기에 홍보관 비용 30억 원 등 모두가 의혹투성이었다. 모델하우스가 약 30억 정도 지출이 됐던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10억 정도면 적정선이지 않나. 행당에 한 500 정도 하면 충분한데. 외부 회계감사 결과 결손금은 241억 원에 이르렀다. 시공사도 4차례나 바뀌는 등 사업은 갈팡질팡하고 시간이 지나며 조합원 부담은 더 늘어났다. 영원에는 1,000만 원 안 합니다. 최고에 800만 원, 700만 원 이렇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아주 호화 아파트지요. 그래 되면. 결국 조합장은 지난 3월에 교체됐다. 하지만 새 조합장도 사업 주도권을 두고 조합원들과 대립했다. 조합원들은 또다시 조합장을 교체하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조합 직인을 이사회 협의 없이 남발하여 조합 업무를 독단적으로 진행, 이자 연체, 가중, 착공 제한에 대한 조합장의 업무 폐퇴입니다. 후대 행사는 자료 공개 의무가 없고 주택법에 따라 의무가 있는 조합장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다. 처벌이 너무 약해요. 형사소송을 해서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서 또 나오면 벌금 한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불복을 해서 정식 형사재판을 해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 이제 확정 판결이 나는데 그러면 그 조합은 3년을 더 끌어야 되잖아요. 답답한 조합원들의 원망과 항의는 신탁사로도 향하지만
신탁사도 조합을 통해 자료를 받으라고만 한다. 이제 현재 그 조합의 현 조합장이 그 자료를 본인만 독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료는 그러면 이제 조합장에게 이제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메일로 이렇게 해서 보내다. 조합은 조합 재산에 대한 압류를 막기 위해 신탁사를 끼고 사업을 한다. 무엇보다 신탁사 계좌로 돈을 받기 때문에 조합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믿음을 준다. 하지만 불투명한 조합 자금 운용 때문에 수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취재팀은 갈등을 빚고 있는 또 다른 조합의 신탁사를 찾아갔지만 취재를 거절당했다. 역시 조합에 문의하라고 한다.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그걸 통화하니까 자기 쪽에서 그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특별히 그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이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신탁사로 입금한 70여억 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조합 설립도 못했는데 대부분의 돈이 쓰인 거다. 조합추진위원회는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한다고 해서 조합원을 안심시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신탁사는 조합추진위가 요청한 사업비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인출하겠다라고 하면 돈이 이제 그 증명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인감하고 도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그 비용 정산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이 적정하냐 이거를 컨트롤 권한이 없다는 거죠. 도움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조합원들은 추진위원회 해산을 원하고 있다. 그 이후로 바로 그냥 하지만 해산도 쉽지 않아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한다. 우리가 권한을 가져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총회 열어주면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반응이 안 나오면 이제 법의 힘을 벌려야 되는 건데. 주택조합법의 3분의 2. 조합원들은 이러다 추진위가 진 빚 10억 원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80만 원씩 적금을 넣어가지고 마차 넣어갖고 그래 이제 아파트 좀 팔고 이사 갔기라고 그래 했는데 질 짓지도 안 하고 돈은 3천만 원 그대로 그만 없애비고 또 빚은 빚대로 또 있고 그렇다니까 지금 사람들 억장 안 무너지겠습니까? 조합 추진위에 남은 돈은 2,100만 원 정도. 간판만 세워둔 채 사업이 한 걸음도 못 되는 상태라면 사업 진척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돈이라도 조합에 남아 있어야 했지만 바닥났다. 조합원들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몰래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획한 사업 규모는 1280가구였다. 조합원이 220여 명에서 정체되면서 모집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그러자 추진위 측은 모집 진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전체 규모를 450가구로 줄였다. 조합원이 20% 이상 모집이 되어야만 그 신탁사에서 자금을 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자금을 좀 빨리 빼서 사업비로 쓰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추진위에 대한 불신은 더 커졌다. 여기에 집을 지어서 무슨 작당을 하고 있나, 또 누구를 또 피해자를 또 생길까 이런 걱정이 문제 없었죠. 의심스러운 게 이제 너무 많아진 거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서너 명이 모여 결정하면 그만인 구조다. 해당 업무대행사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KBS 취재팀에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일단 조합원들한테는 알리지를 못했죠. 1300세대로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런데도 신탁사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돈을 지급했다. 신탁사에 저희가 세대수 변경을 하려면 평균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의 알리는 안내문하고 부장시킨 공문이 필요한데, 또 나중에 이제 신탁사에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신탁사의 역할은 그냥 은행일 뿐입니다. 액수 쓰고 사인하고 비밀번호로 맞추고 도장은 찍어야 내주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은행 안 내주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그 정도라는 거죠. 신탁사가 우리 돈을 조합이 합법적으로 쓰는지를 감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집중된 조합장을 견제하는 감사와 이사. 업무대행사와 각종 용역사를 감시하는 조합장.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 하지만 사업 출발부터 이들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뒤엉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적지 않다.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약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요 세 가지만 첨부를 하면 되니까요. 추진형 업무대행사가 이거 썼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신탁사에서 그걸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탁사와 시공사를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건 서민들이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당시에 비해서는 엄청 싸니까 저희도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신혼부부도 올해 2월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심각한 건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늦어지겠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이들처럼 조합원 대부분은 뒤늦게 문제를 깨닫는다. 단지 아파트만 짓기 시작하면 끝나는 일도 아니다. 공정률 44%인 충북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섰다. 벌써 세 번째 조합장이다. 그래도 여전히 조합원들은 불안해하며 조합을 찾는다. 조합원들과 여러분 나는 화가 나지.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고 내가 알면서도 당하는 건지 모르고면서도 당하는 건지 얘기를 하는. 조합원들이 불안해하는 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각종 용역업체가 얽히고 설켜 있었기 때문이다. 일대 조합장 강모 씨, 그의 아들은 컨설팅 업체의 대표다. 또 그의 조카는 업무대행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일대 조합장은 조합장 자리를 또 다른 조카에게 넘겼다. 이후 그는 2대 조합장이 된 조카로부터 토지 작업 용역을 받았다. 이들 업체의 조합이 지급한 용역비만 해도 168억 원이 넘는다. 조합원들의 의혹은 여기서 싹 텄다. 우리 조합 그때 당시 경리가 강 씨의 둘째 친누나였고 첫째 친누나는 업무대행사의 과장으로 있고 그 회사들에 관계돼서 대표이사 이런 먹이 사실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알게 된 거죠, 저희도. 조합장을 교체한 이유다. 취재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합의 속사정을 알아봤다.
조합당 일부의 소유권이 어느 날 엉뚱한 회사에 넘어가 있었다. 업무 대행사가 조합에서 받을 돈 13억 원 대신 땅을 가져간 건데 땅의 가치는 54억 원이 넘었다. 이 회사는 업무 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50%씩 지분을 가진 공동회사였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의된 적 없는 내용이 회의록에 추가 작성됐다는 거다. 이사회가 실제로 자기가 이사회 의사를 보고 사인한 게 아니고 먼저 의결서를 사인했기 때문에 실제로 의결된 안건이 아니고 사후에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도 문제였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154명에게 임의로 분양을 하고 한 명당 550만 원씩 수수료를 챙겼다. 조합은 무자격 조합원들과 계약을 해지해야 했고 이들이 낸 분양 수수료가 포함된 돈 모두를 되돌려줘야 했지만 모집 대행사는 조합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조합은 1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조합원 모집 대행사는 업무 대행사 대표가 이사로 올라있다. 3년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조합이 표류할 수 있는 어떤 그는 오히려 조합에 이익을 줬다고 반박했다. 이래가지고 조합에다가 많은 이익을 조합원들이 모집이 막바지에 잘 안 돼서 토지비가 굉장히 부족하던 시절입니다. 조합이 77억이라는 돈이 그분들한테 받은 돈이 없었다면 지금 공사도 착공을 못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취재팀과 만난 다음 날 이 업무대행사 대표는 검찰에 구속됐다. 삼촌에게서 조합장을 이어받은 2대 조합장도 같은 날 구속됐다.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는 등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았다. 공사비 협상 용역을 받았다는 컨설팅 업체는 그의 삼촌 일대 조합장의 아들이 대표인 회사였다. 일대 조합장이 아들 명의 회사를 통해 23억 원을 챙긴 것이다. 구속 전 조합장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삼촌이 공사비를 낮추는 성과를 냈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게 하다가 나중에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조합장이 있던 삼촌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좀 협상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후회한다니까요. 그때 그냥 달라는 대로 계약서 쓸걸. 하지만 검찰은 공사비 협상은 원래 업무 대행사의 일이어서 조합이 컨설팅 회사에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토지 용역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토지 용역비는 어디로 갔을까? 용역 체결된 용역비 36억 원을 받은 토지 용역 업체는 일대 조합장의 회사였다. 하지만 새 조합 집행부는 이 업체가 다수의 토지 작업을 한 자료를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용역 계약 자체가 석연치 않았다. 토지 용역 일을 맡은 계약 체결 시점은 2015년 4월 15일이다. 하지만 용역을 의뢰한 계약 당사자 업체의 설립일은 8월 5일이다. 계약 날짜를 속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4월부터 일을 한 것인지도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도 신탁사는 토지 용역비 36억 원을 모두 집행했다. 신탁사에까지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신탁사는 그 증빙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15년 10월 16일 날 저희 자금이 처음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증빙 없이 아무런 증빙이 없는데 불구하고 취재팀은 당시 조합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자금 집행을 요청했는지 해당 신탁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신탁사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계약 관련 내용에서 좀 외부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취재를 해줘야겠지만 네, 오셔도 드릴 말씀 없어요. 추가 분담금 없이 확정 가격이라는 조합의 홍보는 거짓이 됐다. 사업비 부족이 160억 정도가 빵꾸 났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아파트를 잘 짓고 추가 분담금을 무조건 막아보고 싶은 전국 유일무이한 조합은 아파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0년 전후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사업 지연으로 민원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기사가 잇따랐다. 1995년과 2000년에도 조합이 땅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 신중히 조합에 가입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 폐해는 30년이 지나도 반복되고 있다. 대구 서구의 역세권 구도심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곳 같지만 6천억 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다. 이 조합 역시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다. 사업 초기 예상된 땅값은 1,550억 원. 하지만 사들여야 할 땅이 5% 더 남았는데 이미 예상보다 450억 원 많은 2천억 원을 썼다. 땅값이 이렇게나 오른 것일까? (1,500제곱미터) 땅의 목욕탕. 3년 전 127억 5천만 원의 매매 약정서를 체결한 이 목욕탕을 조합이 왜 295억 원에 사들였는지 조합원들은 명쾌한 설명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늘어난 돈만 해도 한 명당 1,200만 원 꼴이다. 조합 측은 시급히 사들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땅이 내 건데 땅 주인이 아파트 한 끝이에요. 1억을 줘도 안 팝니다. 그러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3천억을 조대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묻어두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자는 조합원이 더 많다고 한다. 나하고 그냥 일 좀 하게 내비둬라, 놔둬라 이런 반응이고 자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어떻게 된 거냐 따지고 들어가는 저희들을 사업 방해자로 몰아버리죠. 조합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공사로까지 향했다. 일명 브릿지 대출을 위한 금융자문사 선정을 대가로 금융자문사로부터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임원이 돈을 받은 것이다. 조합은 이미 있던 금융자문사를 놔둔 채 더 높은 수수료에 서희건설이 추천한 금융자문사와도 계약을 맺었다. 금융주관 계약을 맺었을 때는 수수료가 1%였습니다. 근데 바뀌면서 1.5%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중계약, 지금 계약서상으로 보면 엄밀하게 보면 이중계약인데
수수료뿐 아니라 대출 금리 조건도 나빠졌다. 취재팀은 서울에 있는 문제 금융자문사를 찾아가 봤다. 취재팀이 확인한 법인 주소지는 엉뚱하게도 커피 체인점이었다. 여기가 사무실이 근데 가끔 여기 우편물이 저희한테 올 때가 막 있더라고요. 이 금융자문사는 대출을 중개하고 조합으로부터 32억 원을 받아갔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가 시공사 임원에게로 갔다. 이들은 서로 2015년부터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 서희건설 윤모 상무는 금융자문사 대표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직속 상관인 김모 전무와 3억 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검찰에 구속됐다. 그로부터 2달여 뒤 이 조합의 조합장도 업무대행사 등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대출 채무 보증만 4조 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서희건설에 취재팀은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서면 답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혹시 건설사 좀 취재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희건설은 시공사나 시공예정사로 올해 전국에 97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2000년부터)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은 690개. 같은 조합원 권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 이 수도권에 추진된 게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뒤를 이었다. 690개 가운데 준공에 이른 건 170개, 24.6%만 입주까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가운데 하나 정도만 지어진 것이다. 22%는 조합 승인을 받지 못한 추진이 단계거나 사업이 아예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전체 절반이 땅을 모두 매입해야 하는 사업 승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수 50% 이상을 채워 조합은 설립했지만 땅 매입을 다 못한 채 2년이 지난 것도 92개나 된다. 법이 개정된 2017년 6월 이전 집계되지 않고 사라진 추진위원회도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부터 매년 100개 안팎씩 설립되며 급증했다. 2013년 8월에 규제가 완화돼서다. 3년 동안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들의 규모만 모두 20만 가구다. 업계의 수건이었다고 한다. 시군구 단위로 모집하는 것을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것이 이제 하나 크고요. 이제 24평 집 하나 가지고 있거나 집이 없는 사람만 가입이 됐는데 34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입이 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지나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최근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 상황이 좋고 분양이 잘 될 때는 어느 정도 가서 이제 드러나지가 않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 하나하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합법과 불법, 외줄타기 하듯 조합 사업은 굴러간다. 윤장혁 씨는 조합 해산에 동의했다. 조합의 빠른 청산만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3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한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연봉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걸 모으려고 하면 십수년은 뭐 해야 실제로 이제 그런 돈을 모을 수 있는 금액이죠. 당연히 이제 부부싸움은 뭐 기본이고. 136가구로 아파트 모집을 시작했는데 대상지는 상업지역이어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만 가능했다. 계획을 바꿔 조합원을 더 모았지만 이번에는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좁은 땅에 300가구, 34층 건축물이 고밀도라는 것이다. 밀도 높게 했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배치가 너무 타이트해서 이제 그 규모를 좀 축소하는 규모 재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할 수 없는 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업무대행사는 진작 대행비 16억 원을 모두 챙겼다. 조합의 내부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통과가 됐으니까 출발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규약이 규정이라 그러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받아가는 거로 그렇게 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업무대행사 대표는 1km 떨어진 곳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그리고 그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는 바로 윤장혁 씨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두 사람은 바로 인근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역할을 나눠 가지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곳에 3개를 추진한 것이다. 업체 사무실도 같은 건물에 있다. 사무실 2층하고 대신 다르고요. 여기 1층은? 1층은 이쪽 사무실은 이거 건물 하나인데 다 분리, 팀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해산될 조합에 남은 건 탈리지 않는 땅과 빚이다. 청산을 했을 경우에 1인당 한 1,300여만 원 정도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총회 자료에 그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이건 뭐 소리상 가격인 거고 계속 이게 청산이 계속 안 되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 이제 그 돈조차도 받을 수 없고 이론상으로 보면 계속 끌면 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해도 돌아오는 건 사기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뿐. 윤 씨는 오로지 조합원 탓으로 여겨지는 이 상황이 더 분통 터진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들 이게 사기당했다 다 생각하고 있죠, 이게. 근데 이 법이 참, 법 자체가 뭐 참, 이게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런 것까지도 안 되는구나 하는 뭐 절망감 뭐 이런 게 많이 들었죠.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 하나로 약속은 책임 없이 쉽게 깨진다. 경남 통영의 최고 입지에 짓겠다던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조합원이 모자라 조합 설립도 못했는데 지난 3월 조합원도 모르게 홍보관이 철거됐다. 조합원들은 남은 돈이라도 되찾자며 추진위원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의 기로다. 오늘은
한 주 간격으로 비대위와 추진위가 각각 조합원을 모았다. 둘은 곳곳에서 충돌한다. 가족과 보존도중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자 그렇게 조합원에 가입을 했는데 그게 순조롭지 못합니다. 막말 같지만 그냥 와야겠어요. 해지를 했을 때의 피해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개인 책임도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국자인데 제가 이 돈을 대줬습니다. 업무대행사 추진이라고 이렇게 깨지보세요. 내가 누구로 상대하겠습니까? 조합원도 상대해야죠. 제한된 정보로 조합원은 판단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늘 위태롭기만 하다. 안경점을 운영하는 왕종영 씨가 일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한다. 안녕하세요. 동행장도 봤는데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에 의구심을 갖는 여러 비상대책위원회에 자문을 해주고 있다. 아니다 자료 먼저 보고 과반수가 넘는 다수의 그 조합원 스스로가 직접 움직여주는 게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 비대위의 성공은 그거예요. 그 반대도 있잖아요. 숫자 참사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조합장을 바꾸려 하는 비대위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효력 정리를 시키십시오. 이런 그 가짜 분석관에 많이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는 거의 없어요. 피해가.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왕종영 씨가 강조하는 건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생계를 꾸려가며 복잡한 사업에 관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 이 제도의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권리책이지만 조합 사업을 자료를 보고 분석도 해보고 뭐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 사생활이나 아니면 직장 이런 거에 좀 영향이 되게 많이 지장이 가요. 해봐야 될 그 자료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990년대 과거 지역주택조합 관련 기사를 그에게 보여줬다. 그가 접하고 있는 피해 유형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놀란다. 그때나 지금이나 피해 사례도 똑같고 지금 여기 기사 나오는 문구도 거의 지금도 그대로 똑같아요. 법정 추진위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피고인 단체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것만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도시정비법은 시간이 지나며 142개 조항으로 늘어났지만 지역주택조합 관련법은 주택법 안에 14개 조항밖에 없다. 도정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조문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주택법에 지역주택조합을 관할하는 규율하는 조문 몇 조문 안 됩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 당연히 뭐 부실할 수밖에 없죠. KBS 시사기획창은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의 낮은 성공률의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또 지역주택조합 제도 존치 여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제도 개선이 도움이 됐다고 본다. 추진위 단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입구 잡으세요. 나가세요. 준공을 앞둔 지역주택조합의 입주민 사전 점검날.
3년 걸린다던 사업은 5년이 걸렸다. 수천만 원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없는 사람들이 한 푼을 아끼려고 이거 조합 아파트를 선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은 눈티 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많은 업체들은 법망을 피해 진화하고 있다. 계약자분이 아시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불안 요소에 대해서. 만나시다 보면 지주택인 거조차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실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 광범위한 사적 자치 영역으로 인정돼 사실상 방치돼 왔다. 어차피 그들인데 다 시공자 업무대행사 조합 임원이 다 서로 견제를 해서 특히 조합 임원하고 업무대행사는 시공자를 견제해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그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거 아니냐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 아니냐고 묻는다. 우리 조합원들, 주택조합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서민들 상대로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관련 법이 100%가 넘는 주택 보급률, 한 달 수천만 원씩 아파트 값이 오르내리며 희비가 엇갈리는 이 나라에서 소박한 꿈을 꾼 이들은 과연 부동산 투자자일까? 내 나이가 지금 81살인데 살면 얼마나 살겠으며 그게 포기 상태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당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무식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지친 서민들은 정부에 되묻는다. 방치된 제도,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냐고.